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강은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법인기업이다. 자,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전자제품 매출을 위해 한국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신용카드 클릭하시고요. 지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에 나온 만큼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에 대하여 거래처 누락이 발생하였다. 이를 추가 입력하시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의 거래처별 추기호를 누릅니다. 좌측에 외상매출금 누르고 우측에 누락된 거래처를 넣겠습니다. 거래처 입력하실 때 코드 자리에서 F2를 누르거나 상단에 코드 버튼을 눌러서 입력합니다. 주식회사 진도 1500,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단기 차익금 누르시고 누락된 거래처 주식회사 완도를 입력합니다. 2000, 차액이 0인 걸 확인합니다. 3번, 다음은 정기분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재고액이다. 주어진 자료로 추가 수정 입력하여 관련 정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첫 번째 다 자산이므로 재무상태표에다 넣으시고요. 두 번째, 이 자산을 다 입력하게 되면 원재료 제공품은 정기분 원가명세서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무상태표 먼저 고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돌리셔야 돼요. 재손, 이재순으로. 첫 글자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요. 재고자산 금액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재료 500으로 고치고 제공품 900으로 제공품은 여기에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제품을 1500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영되는 게 정기분 원가명세서부터 반영되므로 원가명세서부터 고쳐야 돼요. 원재료 범액이 들어온 걸 알 수 있죠. 제공품도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었어요. 149, 509, 600 이거 내다 팔아야 되므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품 배출원가를 누르고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방금 봐둔 149, 509, 60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수정해줘요. 149, 509, 600. 자, 그런 다음에 제품 자동으로 고쳐진 거 확인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변경되고요. 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단기 순이익을 변경하기 위해서 F6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F6 불러오기를 눌러줘요. 금액이 똑같으면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확인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됩니다. 똑같으니까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차액이 없어진 걸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창을 닫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시고요. 7월 10일 자, 1번 국민은행에서 장기 차입한 운전자금 2천만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이자 12만원과 온금 이자 12만원과 온금을 온금 2천만원이 되겠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상환하였다. 첫 번째 보시면서 이렇게 써요. 장기 차입금이죠. 빌린 거. 이자는 돈 빌린 거에 대해서 이자는 갚아야 되는 거죠. 이자 비용. 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이런 거 보고 당좌예금 써놨다가 이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대변.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장기 차입금은 채무 의무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당좌예금 되겠습니다. 자, 2번 8월 10일 매출처인 주식회사 똑똑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받으러음이죠. 예. 매출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은행에 가서 할인했어요. 할인료 매각 거래일 때 매출채권 처분손실. 매출채권 처분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비용은 차변에 써야 되겠죠. 업무 매각했으니까 대변. 제하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차변이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손실 제하고 들어왔음 15만원 뺀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다 받으러움에 대한 거죠. 똑똑 상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비용의 발생,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9월 9일입니다. 한부자시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죠. 토지대금 전액 미지급하였다. 2억에 취득했어요. 취득세 등 공과금 953만원을 현금으로 추출했다. 유형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다 자산 처리해야 되므로 취득세도 토지로 처리해야 돼요. 합산해야 되는 거죠. 두 개를. 그리고 토지대금 미지급한 건 미지급금이고요. 현금은 현금입니다. 차변의 토지,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에 거래처 넣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해보면 그 취득세 등을 다 둬야 되므로 토지는 2억하고 953만원이 됩니다. 자,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넣어야 되고요. 2억. 그 다음에 현금 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8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직원한테 떼면 전부 다 이수금, 그 다음에 회사 부담금은 전부 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납부했다고 그랬으니까 처리하면 되겠죠. 자, 회사 부담분 세금과 공과. 근데 영업부 생산부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해야 돼요. 판관비, 제조원가, 직원 부담분은 전부 다 예수금. 모두 다 뭘로 납부했대요? 보통예금으로. 자, 비용의 발생 차변, 부채의 감소 차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40, 60, 그 다음에 100만원,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은 200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판관비부터 넣어볼게요. 영업부부터.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하고요,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구가 없으면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9월 20일. 정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40만원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당기 이전에 대손 처리된 금액이 해수되면 차변에는 해수된 그 금액을 써주시고요. 예. 보통예금 통장으로 해수됐어요. 대변에는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에다 전입해야 되므로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 돼요.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대금이 해수가 되면 항상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됩니다. 그 채권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을 보겠습니다. 11월 12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원가 한 개당 2,000원, 1,000개 그랬으니까 200만원이죠. 예. 실버복지재단에 현물 기부했다. 기부하면 기부금이고요. 대변에 재고자산 사라진 거 제품이라고 치시고, 원래 제품은 팔아야 되는데 기부한 대로 썼잖아요. 이럴 때 재고자산이 다른 목적으로 써졌다고 그래요. 재고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요란에 숫자 8번을 넣어서 다른 목적으로 썼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기말에 재고자산 금액 매출원가 계산할 때 정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요 8번을 꼭 넣어야 돼요. 자, 이걸 입력을 하지 않으면 틀리게 채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8월 3일. 첫 번째, 미국 미토리 컴퍼니겠죠. 예. 코퍼레이션에 제품 500개, 개당 400달러. 입력하실 때 400달러 넣으면 안 되고 환율을 적용해 주셔야 되죠.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제품 팔고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그리고 직수출이니까 부가세는 없고요. 0%이므로. 자, 이럴 때 16번 수출을 사용하죠. 직수출하면 16번 수출. 수량이 500개 넣되, 그 다음에 단가에는 400달러를 넣는 게 아니라 자국의 통화로 넣어야 되니까 400달러 곱하기 1100원, 44만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0419번에 1번 수출신고번호 생략하시고 회계처리 2번,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9월 10일입니다. 다음은 판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어 반품되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판 물건이 반품되면 그것도 물건을 파는 사람이 발행해요. 반품됐을 때 세금계산서는 음수로 발행합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네, 반품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입니다. 11번에 과세. 그리고 반품된 물건은 스포츠용품이라고 써져 있죠. 저기 밑에 거 보고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제시되면 수량에만 음수로 입력하고 단가는 양수로 입력하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넣고요. 주식회사 서울로 돼 있죠. 예. 자,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외상 매출금과 예, 상계한다고 그랬고, 프로그램에서 2번을 선택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음수로 회계 처리해요. 예.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반품된 물건에 대해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는 그 판 거 그대로 처리하는데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해줘요. 프로그램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시험 보실 때도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생일을 맞이한 공장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 세트를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에 다모아 백화점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하였다. 일단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부가세 공제가 되죠. 51번 과세고요. 공장 직원에 선물할 선물 세트라고 그랬으니까 공제되고, 이거 복리후생비죠. 선물 세트 이름은 제조원가로 처리해야 되고요. 이게 세금계산서 자료 과세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되므로 100만원 입력하고요. 당좌수표 발행한 거는 당재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회계 처리 분계번호는 3번 혼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전자마트에서 냉난방기를 33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번에 별도고요. 구입하고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표이사 집에서 쓸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된다면 법인 대표이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산 물건이므로 이 냉난방기의 이름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예. 자, 이런 경우 회사 사업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럴 때 하단에 54번 불공을 선택하게 되죠. 대금은 당좌수표로 지급했다. 당재금이고요. 지문에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입력한다 이렇게 나오면 대표이사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말이 없죠. 예.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별도임으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330. 사유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2번이 되겠습니다. 선택. 자, 그 다음에 혼합으로 하고 당좌예금 넣어야 되니까 자, 하단에 가지급금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입력한다 그러면 대표이사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가지급금 거래처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7일 비사업자인 개인 이슬비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제품을 팔고 현금용 수중을 발행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팔았으니까 매출에서 현금용 수중 발행하면 현과 이렇게 되죠. 따라서 22번 현과고, 회계 처리는 1번 현금으로 하면 되겠고요.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 부가세는 이제 부가세, 예수금 두 개 자동으로 나오죠, 프로그램에서. 자, 그 다음에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되므로 부가세 포함해서 그 밑에 보시면 22만원을 입력하면 돼요. 22만원 보이죠? 22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분리됐고, 회계 처리 1번. 그러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주식회사 서울 컨설팅으로부터 공장 제조 설비의 안전 대책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받고 경영 컨설팅 수수료 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회사 업무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이거 부가세 공제됩니다. 따라서 51번 과세입니다.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12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으로 이미 처리되어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공장 거니까 제조원가로, 선급금은 선급금으로, 자, 그 다음에 현금은 현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51번 과세. 하단에 자, 기본값인 원재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바꿔주시고, 자, 돈 준 거 처리해야 되는데 미리 지급한 선급금 제하고 나머지 현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첫 번째 1번 8월 15일 영업부 사원 김기덕의 지방 출장에 대한 분계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 누락은 아예 입력을 안 한 거예요. 출장비 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출장비의 이름은 여비교통비니까 누락됐다고 그랬으므로 여비교통비 보통예금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부가세 거래가 아니므로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고 8월 15일 칩니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자, 계산이 다 돼 있어요. 30만원. 차변의 여비교통비, 판관비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두 번째 비품을 현금 33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식회사 여수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였다. 자, 비품의 취득가액은 6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만원이다. 유형자산 처분 그 분계를 확인하기 전에 또는 뭐 입력하기 전에 싸게 팔았는지 비싸게 팔았는지 계산을 항상 미리 해놓아야 돼요. 여기 빼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가액,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600만원에서 350을 빼면 250만원짜리거든요. 자, 비품이. 근데 그걸 얼마에 팔았어요? 330에 팔았는데 30은 국가한테 낼 거니까 회사는 300만원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300만원하고 비교를 해요. 물론 돈은 부가세까지 받는 거고요. 예. 부가세는 납부할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 처리할 거예요. 딱 비교해 보면 회사가 이익을 보고 판 걸 알 수가 있죠. 이익은 50만원이 돼야 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입력해 주시고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죠. 자, 부가세 거래이므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9월 15일을 칩니다. 아래 분계까지 싹 봐야 되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봐보세요. 예.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잡았네. 처분 이익인데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이 안 돼 있잖아요. 처분 이익이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고쳐줘야 되겠죠. 본인이 편하게 하면 돼요. 이걸 이익으로 고치고 밑에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밑에다 넣으셔도 되고. 예. 제가 보기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먼저 하죠. 예. 입력의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즉 차변에 들어가야 될 개수 2개, 대변에 3개만 되면 돼요. 편리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먼저 넣고 싶다 그러면 213번 해가지고 35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 330원 받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봤으니까 대변에 써야 되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50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만 되면 됩니다. 무조건. 차변에 2개, 대변에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봐보시면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항상 유형자산 처분과 관계돼서는 장부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장부금액을 계산을 미리 해놓고 처분금액과 비교를 미리 해놓고 회계 처리해야지 정확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동하고 자동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화 평가하는 거 1번 나왔죠? 외화 평가는 수동입니다. 자, 보험료도 수동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동이죠. 자, 1, 2번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는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에다가 처리하는 거죠. 수동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분개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미국 코메리사 외상매입금이 600만원 있어요. 그때 외상으로 사왔을 때 환율을 적용했겠죠. 5,000달러. 600만원 적었으니까 이게 나누기 해봐요. 이렇게 나누면 600만원 나누기 5,000달러. 그러면 달러당 1,200원이 나와요. 근데 지금 결산시 환율은 변동이 됐네요. 1,100원으로. 변동이 안 됐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거든요. 근데 변동이 됐으면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해서. 100원 떨어졌잖아요. 그럼 갚을 돈이 100원 줄어든 거죠. 갚을 돈 5,000달러인데 100원 곱하기 5,000달러. 이만큼 회사 이익이 발생돼요. 자, 그 이익을 뭐라고 그러냐면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외화를 평가할 때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져서 이익이 발생되면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50만원이 되겠죠.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이 줄어드니까 외상매입금을 줄이기 위해서 차변의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 50만원, 그리고 거래청 외상매입금에 코메리사 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두 번째 분개 보겠습니다. 9월 1일 보험료 1년분, 내년 8월까지죠. 올해 9월 1일부터 240만원, 제조 180, 관리 6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사로 처리했대요. 모두 자사로 처리했다는 말은 성급비용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미리 준 거라고. 그럼 결산일이 되면 뭐예요? 기간 경과분을 보험료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산일이 되면 보험료로 처리하는 거예요. 기간 경과분만큼. 보험료, 제조 거, 보험료, 판매 관리 거, 관리부. 그 다음에 성급 비용을 그만큼 빼요. 기간 경과가 된 만큼은 이제 미리 준 게 아니므로. 처음에 만약에 비용 잡았다 그러면은 내년 거 기간 미경과분을 보험료에서 빼는 거죠.
지금은 처음에 자산 잡았고 아직 비용 안 잡았으니까 비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잡을 때는 기간 경과분을 잡아야 되므로 9월부터 12월 거 잡는 거죠. 9, 10, 11, 12, 4개월이죠. 4개월분을 계산해야 돼요. 기간 경과된 거. 제주 쪽부터 계산하면 180만원 곱하기 12분의 4. 그 다음에 관리 거 계산하면 60만원 곱하기 12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각각 계산기로 계산을 해요. 그럼 60만원 되고, 그 다음에 20만원 되고, 그래서 선급비용에서 80을 빼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문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를 잘 보고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잘 안 보면 오답이 됩니다. 자, 두 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다 입력합니다. 자, 1번부터 정답을 써볼게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외화 환산이익. 자, 그 다음에 차변의 보험료인데 제조부터 써볼게요. 60. 그 다음에 판관비 써볼게요. 20. 네, 대변의 선급비용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요, 자동입니다. 결산 시 총무부 직원에 대해 1,500만원, 생산부 직원에 대해 1,080만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대요. 더 집어넣는다 이거죠. 전입한다고. 그대로 입력하라는 겁니다. 자, 자동으로 처리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월부터 12월 치고요. 총무부 직원은 밑에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1,500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생산부 직원 거는 위에다 넣어야 돼요. 노무비거든요. 생산 파트에서 이런 걸 노무비라고 그러죠.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1,080을 넣어주면 되고요. 다 넣었으면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이해합니다.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나오면 분계가 된 거예요. 창을 닫습니다. 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거래처 원장입니다. 여기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1월부터 6월을 말하고요. 발생한 보험료 중에 제조 쪽에서 쓴 거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자, 6개월 동안 보험료 얼마 발생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6개월치 합산한 거 올계표에 가시면 편해요. 3번 제1, 2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인가.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과세하고 영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 발행한 거 얼마냐 이겁니다. 자, 이거 확인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확인하시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4월 말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4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4월 30일을 치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전거래처를 조회해야 되거든요. 모든 거래처 조회해서 그 금액이 잔액 금액이 가장 큰 거 그랬으니까 전거래처 조회할 때 엔터 두 번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이 자리 빨간색 표시된 자리에서 그러면 전거래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액을 보시죠. 잔액이 보이고 있어요.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이름하고 그 금액은 그랬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요. 제일 큰 거 1,900만원이고 거래처 이름 뭐요? 미림상사. 그래서 미림상사 그 다음에 1,9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올계표, 1계표 올계표를 클릭합니다. 자, 올계표 탭으로 바꾸고요.
상반기를 입력해요. 1월부터 6월. 그리고 그 문제 나온 대로 제조 경비에 있는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제조 경비에 보험료 확인하고, 일개표, 월개표의 특징은 현금으로 지출한 거, 현금이 아닌 걸 지출한 것까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부 다 전 금액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계란을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또 현금으로 지출했네. 여기 보니까 현금으로 지출한 거 이 자리에다가 현금이 아닌 걸 지출한 거 이 자리인데 대체가 없어요. 그래서 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누르고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을 칩니다. 자, 그리고 매출 쪽이니까 여기 봐야 되죠. 여기 매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과세로 발행한 거, 영세로 발행한 거 이렇게 두 개 떠요. 예. 세금계산서 과세 영세 두 개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합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공급가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금액란을 쓰면 되겠죠. 1억 3,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저장하지 마시고 그냥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